안녕하세요. 내추럴빌더 김광호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 시간에도 두 발 편히 뻗고 잘 수 있게 나라를 잘 지켜주고 계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남자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나 혹은 대학교 1, 2학년 때 이렇게 깔짝깔짝 운동을 하다가 대면대면 이런 식으로 헬스를 하다가 보통 군대에 가서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딱 전역을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도 군대에서 물론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요. 군대는 이 일과 자체가 체계적이고 딱딱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회에 있을 때보다 몸을 만드는 게, 즉 체계적인 훈련을 하기에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랬었고요. 일요일 빼고는 매일 운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군복무를 하는 헬스를 하고 싶어 하는 매니아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오케이, 이제 시간도 있어. 일과도 체계적이야. 변수도 없고 열정도 넘쳐. 그런데 뭘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군대 빌딩 프로그램을 제 군대 때 기억들을 회상을 하면서 만들어낸 겁니다. 똑같은 열심히를 쏟아부었을 때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 똑같은 열심히에 대한 열정을 쏟아부으면 정형화된 프로그램이 있을 때 훨씬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여기서의 문제는 뭐예요? 사제 헬스장에는 뭐 케이블도 있고 각종 머신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군대 체력 단련실, 체단실에는 어쩔 수 없이 뭐 바벨, 덤벨, 뭐 벤치 요 정도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군대 빌딩 프로그램을 제작을 할 때 바벨, 덤벨, 벤치 그리고 파워밴드 딱 요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훈련을 다 소화해낼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고요. 이건 지금 군대에 있는 분들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헬스장을 못 가서 홈짐에서 훈련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탁월한 프로그램일 거라 예상을 감히 해봅니다. 더군다나 바쁜 일상 중 혹은 조금 업무 패턴이 좀 하드한 군인분들에게도 조금 더 용이하게 접근을 할 수 있게끔 훈련 프로그램이 보통 세션당 1시간 반을 절대 넘지 않게끔 세팅을 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에게 효용 가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조금 뜯어볼까요?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프로그램의 구성은 한 주기에 축적 주간 7주 그리고 디로드 한 주 이렇게 해서 총 8주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통 권장되는 횟수를 보면 뭐 10개 이렇게가 아니라 8개에서 12개 이런 식으로 랩레인지라는 반복 횟수 범위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가지고 횟수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뭐 세트수는 횟수의 총 집합이죠. 그래서 세트는 세트고요. 웨이트는 무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RIR은 아마 지금 이 영상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이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RIR 개념에 대한 참고 영상은 이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증량은 어떻게 하냐? 남자는 중량인데, 자, 중량은 무게, 증량은 중량을 늘리는 것. 자, 그러면 이 증량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증량 가이드는 정말 심플하게 말해서 랩레인지의 평균값을 모든 세트가 넘으면 증량을 하는 거예요. 단 다음 세션에서 동일한 루틴에서. 자, 한 번 더 풀어서 예를 들면 벤치프레스를 100kg로 10개에서 12개를 해라 라는 4세트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첫 세트 때 10개에서 12개 평균값이면 11개잖아요. 첫 세트 때 11개 넘었어. 두 번째 세트도 11개 넘었어. 세 번째는 10개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뚝뚝뚝뚝뚝 세트가 지나서 떨어졌다 한들 4세트에 대한 총합이 10개에서 12개인 평균값 11개, 즉 4세트라 치면 총 44개를 넘으면 다음 세션에서 동일한 루틴에서 증량을 하는 겁니다. 단 증량은 보수적으로 2kg, 2.5kg, 1kg씩 깔짝깔짝깔짝 올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게 아주 심플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증량 가이드예요. 어쨌든 그러면 군대에서는 원판이나 이런 게 조금 협소할 테니까 경량 원판 같은 거 부대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네, 저중량 원판이나 파워밴드를 제가 팔고 싶었으나 제가 역량이 안 되는 관계로 구매처는 굉장히 많으니까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싼 게 장땡이에요. 그런 건 싼 거 쓰세요. 뭐 괜히 뭐 비싼 거 부질없는 겁니다. 쌤, 이번 거는 이제까지 저희가 배포한 것들이랑 비교하면 구성이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이게 특히 하체가 이렇게 보통은 하루에 딱 이렇게 몰려있지 않고 골고루 딱 한 종목씩만 껴있는데 이런 네네. 식으로 구성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이 부분은 전혀 뭐 근거 없이 제시를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특히나 요즘 더 예전에도 공부했었던 것들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좀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된 것 같고요.
해외에 이제 저명한 피트니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기전들을 잘 존중을 해봤을 때 훈련 프로그램을 초보자한테 구성을 할 때, 제가 이 군디빌딩 프로그램을 구성을 할 때의 포커스는 운동을 하고 싶은 열정이 넘치는 초보 남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에 열정이 넘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는 초보 남성에게는 뭐 여러 가지 이런 케이스들을 들어야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식의 구성이 훨씬 더 이점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하체 훈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하체 훈련을 잘 습득을 하려면 거기에 받쳐주는 테크닉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이 테크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빈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잦은 빈도로 하체 훈련을 하게끔 전면후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럼 비슷한 이유로 이렇게 가슴도 3번, 등도 3번이고 전부 다 거의 다 한 3번씩은 들어가네요. 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자주 하게끔, 네, 그렇게 해서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딱 처음 봤을 때는 익숙하지 않다. 그리고 다음으로 들 생각이 제 생각에는 천천히 보니까 이게 한 부위당 이거밖에 안 해도 된다고? 일 것 같아요. 보통 저 군대 있을 때도 한 4분할로 했었는데 보통 하루에 한 부위당 한 30세트 정도씩은 할 건데 지금 7주차에 봐도 하루에 한 부위가 뭐 많아봐야 9세트 정도잖아요. 네. 이게 부위별 세트 수를 이렇게 하고 일주일에 이렇게 여러 번 찢어두신 이유가 있을까요? 본인의 수용력에 받쳐주면 하루에 30세트씩 조져버려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괜찮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보편적 다수 대개의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하루에 운동 볼륨이 일시적으로 많이 주어지는 세션은 큰 이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론들을 존중을 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구성을 했고, 초보자들한테 어찌 보면 근성장을 일으키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건 테크닉일 거예요. 그럼 이런 테크닉을 용이하게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잦은 빈도, 그리고 한 번에 쌓여지는 높은 피로감에 있어서 스킬이 망가지는 걸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훈련 프로그램에도 존중되었다시피 알라이아를 조금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알라이알 얘기가 나와서 저도 궁금해진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군대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보통 뭐 초중급자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것도 코치가 붙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튜브로 배워야 되는 분들은 더 헤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라이알 3이랑 2랑 1을 이런 초보자들이 잘 구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생기고, 그래서 알라이알을 차라리 1로 고정하고 열심히 하는 게 좀 더 쉽고 편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제가 이 일전에 말씀드린 것들을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초보자들이나 이제 막 운동을 시작을 했거나 운동 경력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알라이아를 굉장히 도전적으로 가져갔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운동 세트 중에 스킬이 망가져 버려요. 반복 횟수를 반복하는 중에 알라이알 1에 접근하면 굉장히 힘든 상태거든요. 그냥 어렴풋이 아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알라이알 1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머릿속으로는 좋은 스킬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더라도 몸이 힘들어지는 환경에 국면이 되면 내 스킬은 어쩔 수 없이 망가지는 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망가지면 뭐가 문제냐? 근성장? 자세가 좀 망가져도 일어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상적인 학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뇌는 항상 내가 마지막으로 했던 거를 가장 강력하게 기억을 해요. 그러면 100kg로 스쿼트를 10개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알라이알 2, 3으로 조정을 해서 10개째에도 이상적인 자세로 스윙을 했을 때에는 좋은 학습이 일어난 상태로 내가 맞춰지고, 그런 것들이 다시 겹겹이 쌓이면서 나의 테크닉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는데, 그렇지 않고 알라이알 0이나 알라이알 1에 초보자가 도전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익숙하지 않은 자극, 그리고 힘듦, 그런 것들을 견뎌내는 능력이 상급자보다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세가 망가지면서 안 좋은 학습이 누적이 된다는 거죠. 그거는 곧 안 좋은 테크닉으로 전이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장기적인 보디빌딩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람한테는 별로 좋지 않은 훈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 프로그램과 알라이아를 개념을 적용을 시켜드렸어요. (3, 2, 1) 혹은 뭐 4까지 갈 경우도 있고, 알라이알 존중해서 훈련하는 거 분명히 헷갈릴 겁니다. 헷갈리고 처음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나 돈을 얻거나 뭐 여러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쏟아부은 노력, 그리고 내가 쏟아부은 신경들이 훨씬 더 과중됐을 때 보상도 더 큰 법이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냥 막 할 수 있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훗날에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나한테 큰 이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익숙해지지 않았을 때 어렵더라도 오히려 더 잘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백지예요. 저는 많이 쓰여있는 상태고요. 많이 쓰여있는 사람은 지우고 백지를 만든 다음에 써야 됩니다. 하지만 백지는
지울 필요 없이 그냥 써 내려가면 돼요. 초보자 때부터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게 나중에 고급자가 됐을 때도 훨씬 더 이상적인 보디빌딩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조금 어렵더라도 신경 쓰면서 하는 거 정말 중요하니까 꾸준히 잘 수행해 보십시오. 첫 뭐 1, 2주는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수행해 보고 계속 그렇게 감지하고 연습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더 성취하게끔. 네, 분명히 익숙해질 거고, 아 그때 조금 어려웠지만 내가 좋은 습관을 들이기를 정말 잘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뭐 몇 분 동안 이렇게 구구절절 떠든 이 프로그램 어디에 있냐? 네이버 승리공식 카페에 있을 거고요. 네이버 카페 가입하신 다음에 프로그램 다운 받으셔서 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뭐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잘 쓰시면 너무 좋겠는데 출처는 항상 명확히 밝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여기에 관련돼서 뭐 생소하신 운동이라든지 뭐 질문사항들 댓글 혹은 카페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항상 상세히 보고 라방이라든지 뭐 기타 영상들을 통해서 송출을 하고 궁금증이 일어났던 갈증을 해소시켜 드릴 거고요. 조금 더 요구하고 싶은 뭐 그런 컨텐츠라든지 아 이런 거 너무 어렵다 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아끼지 마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참고해서 나중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똑똑하고 건강하게 운동합시다. 김광호였습니다. 군바리 파이팅!